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이제 주주톡 채널이 오픈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계좌가 좀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시청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선침해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요, 시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언급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시젠이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로나 악재가 터지면서 테마주로 엮여서 굉장히 엄청난 시세를 보여줬죠. 바닥에서부터 거의 지금 4배, 많게는 5배까지 과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되게 매력있게 좀 이 종목을 살펴본 이유가 있는데요. 자, 보통 우리가 테마주라고 했을 때는 메모장을 한번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좀 적어둔 건데요. 자, 테마주라는 거는 그 안에 이 괄호 열고 기대주, 그리고 괄호 열고 성장, 이렇게 코멘트를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집니다. 자, 테마주라고 했을 때 단순 기대감으로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돼서 상승을 보이는 거, 뭐 대표적으로 대북주, 그리고 뭐 정치 테마주. 대북주는 뭡니까? 단순하게 이제 통일이 된다면, 뭐 남북이 평화로운 뭐 어쩌고 저쩌고 뭔가가 이제 개선이 된다면, 뭐 철도를 깔고 뭐 북한을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뭐 들어가서 뭘 또 사업을 하고, 좋아요, 다 좋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고,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형성이 되는 거고, 그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실린 기대 테마주들은 그만큼 다시 상승한 폭만큼 다시 또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시젠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기 지금 딱 박제가 돼 있는 상태에서 테마로 또 엮여버리니까 이 시너지가 엄청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만큼 이렇게 4배, 5배 오른 거는 저는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우리 뭐 전 세계가 시장이 완전 이제 폭락을 했잖아요. 금융위기 이상으로 지금 폭락을 했고, 모든 경제 지표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도 이 기업은 위기가 기회로 돌아온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제가 재무제표나 이런 거 좀 잠깐 같이 살펴드릴 텐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온 기업이지만 추가적으로 급성장을 또 보인 기업이다.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그래도 이게 너무 과하게 상승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 종목을 좀 살펴보면요. 자,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뭐 지금 뭐 단순하게 PER 가지고 이렇게 PBR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죠. 아직까지 이 종목에 대해서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쵸? 그리고 업종 PER이 128배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V자 반등을 보일 때 전 세계에서 코스닥 시장이 가장 빠르고 상승폭이 크게 반등을 한 시장이에요. 전 세계에서. 왜? 코로나에 대응을 잘한 나라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K바이오가 가장 선두로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극복했다, 이런 이제 극찬들을 받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의 3분의 1이 거의 제약바이오 이제 업종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시가총액 비중으로 했을 때 3분의 1이 이제 제약주들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과하게 상승을 하면서 또 큰 반등을 보이면서 업종 PER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된 거예요. 어쨌든 뭐 128배에서 87배니까 시젠은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은, 그래도 그거는 아직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PER, 업종 PER이든 종목 PER이든 지금은 이걸 가지고서 고평가, 저평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따지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현 시기다. 그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요, 그 임상 실험을 하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상장 폐지 기준이 뭐 자본 잠식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보통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이 뭐 4년 이상 지속이 되면은 이제 상장 폐지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약 기업들을 보면은 4년 넘게도 적자인 기업이 많아요. 그건 이제 제약 쪽은 좀 예외로 그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섹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젠이라는 기업은 정말 이 제약 섹터에 있는 기업들 중에 우량 기업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는 2020년에 발발한 거잖아요. 2020년 전에 16년부터 19년까지 꾸준하게 보세요. 지금 매출 보세요. 꾸준하게 상승을 보이고 있잖아요. 영업이익면도 물론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어서 잠깐 눌렸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순이익 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성장력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플러스 테마까지 엮여버리고, 근데 그 테마에서도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정말 매출로서 반영이 될 수 있고, 그 위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로 다가와서 한 걸음 더 주가든 회사든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보인 상승은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상승이다 라고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공식적으로 이제 영상 말고 따로 이제 제가 별도로 관리하는 그쪽에서는 이제 추천을 미리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중을 조금 덜고 남은 비중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거나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는 좀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는 와중에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얘를 접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사실 매매를 할 때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 슈팅이 나올 때는 매매 절대 안 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어디가 끝이다, 어디가 바닥이다, 뭐 이런 거 가늠할 수가 없어요. 뭐 돌파 매매, 좋죠. 돌파할 때 전고점 돌파해서 돌파해 줄 때 매매하는 거 뭐 바람직하죠. 수익 날 수 있죠. 그것도 망치형, 뭐 꽉 찬 꼬리 없는 장대 양봉 좋아요. 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적어도 이런 큰 기대보다도 단기적으로 짧게 짧지만 알맹이 있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리스크가 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매매하는, 저는 좀 약간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개별 매매는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지만, 이 추천을 해주는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추천을 한 게, 자, 먼저 요 구간 안에서 저는 좀 새로운 그림을 봤던 거예요. 자, 이 종목은 단계적인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좀 선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12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먼저 요 구간 있죠. 이 박스권과 이 박스권의 중간에 이렇게 붕 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갭이에요. 갭. 새로운 박스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강한 그냥 탄력, 그냥 부스터를 쓴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갭인 거고, 오히려 이렇게 갭을 만들어준 부분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기준이 되거든요. 저 부분을 저런 갭을 다시 잡아먹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이 갭을 다시 잡아먹는 그림이 나와버리면 기준이 돼서 더 좋아요. 그럼 우리가 빠르게 손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안 빠지더라도 이 안에서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갭을 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2차적인 갭이 만들어졌고 여기 1차적인 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갭을 이해하는 것도 좋고, 자, 제가 이제 추천을 했던 거는 지금 3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바닥권에서는. 그래서 한 번 더 바닥을 만들어주고 좀 끌어올렸을 때 매수를 좀 했고요. 시가 부분을 회복할 때, 내가 기존에 좀 생각했던 그런 지지를 받긴 받는구나. 받고 있네.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가를 회복하는 타이밍에 일단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으로 판단을 했고, 근데 이제 좀 빠지길래 사실 여기서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빠지길래 걱정은 좀 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모습. 그래서 2번째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제 3번째 매수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확인 작업이 끝나고 다시 한번 상승을 보여주려는 자리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도 돼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플러스권, 그러니까 내 계좌에 이제 수익이 찍히기 시작했을 때는 빠르게 좀 빠져나오긴 해야죠. 그래서 1구간, 2구간을 잡았고요. 자, 이 자리가 3번째 매수를 한 자리입니다. 아니, 오르는데 왜 사요?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그렇지 않은 이유가, 자, 이 안에서도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있잖아요. 횡보를 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을 이제 털고 나갈 때는 또 다른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시가를 붕 띄웠잖아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분봉으로 펼쳐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펼쳐서 한번 보면 어때요? 분봉 안에서도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요. 분봉 안에서. 아까 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딱 이 구간입니다. 분봉 안에서 어때요? 박스권을 그리고 있잖아요. 일봉으로 파악하기 힘들면 분봉도 있고 주봉도 있고 월봉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왜 다 활용을 안 하냐는 거지. 일봉 하나만 보고서 거기에 매달려서 막 이거 뭐 높네, 비싸네, 싸네, 그 캔들 하나를 이렇게 쪼개버리면 이런 흐름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왜 거기 그 봉 하나만 얽매여서 이게 망치형이니 뭐 교수형이니, 물론 중요하죠. 그 캔들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분명 있으니까. 하지만 쪼개서 보면 좀 더 세밀한 타점이 보인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 요 자리, 오늘은 이거 당연히 수익 실현해야죠. 아침에 이제 저희는 개장하자마자 수익을 실현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장하고 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어떤 이렇게 강한 힘이 붙는 타이밍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그래도 좀 익절을 하는 게 하루 중에는 좀 그래도 가장 좀 높은 부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침에는 집중해서 좀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자, 그렇게 좀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있고, 지금도 좀 새로운 그림을 좀 저는 보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거를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물량은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최종적으로 목표가는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 코로나 이슈가 완전 사라지기 전까지는 12만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에서야 뭔가 신규 편입을 해서 전문가님이 12만원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지금 96,000원이면 아직 먹을 수 있는 폭이 더 크네요. 한 뭐 24,000~25,000원 정도 더 먹을 수 있네요.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차트를 볼 줄 알고 자신 있으면 하셔도 돼요. 그걸 뭐 굳이 말리진 않아요. 대신에 정확한 기준이 있고 손절을 짧게 잡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지 타점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좀 넓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뭐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쵸? 그런 거는 뭐 안 말리지만, 다만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 위험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건 꼭 인지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 제가 1차적으로 박스를 좀 파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좀 식별이 돼요. 구간이 좀 식별이 됐다라고 했을 때, 자, 볼게요. 아까 제가 잡은 타점들은 제가 원하는 그런 박스 구간에서 거의 저점 부근이었습니다. 그쵸? 저점 부근. 두 번의 저점 부근에서 1차, 2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구간, 반등을 막 하려는 구간에서 세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뭐 한 요 정도 되겠죠? 밑에 두 번, 위에 한 번이니까 요 정도 되겠죠? 자, 그럼 이 정도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요 자리가 뭐 한 우리 12만원 선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요렇게 요 박스를 지금 요렇게 확대해서 그렸다고 칠게요. 그랬을 때 업사이드는 이만큼이잖아요. 그쵸? 근데 다운사이드는 요만큼입니다. 이런 타점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별 한 5개는 그려주고 싶어요. 왜냐 어차피 주가는 하방 아니면 상방입니다. 그쵸? 물론 횡보는 할 수 있지만 횡보가 다시 그 단일가처럼 점 이거는 거래 정지죠. 이런 주가는 없잖아요. 일직선인 주가는 없습니다. 일직선인 정상적인 주가는 없고요. 스트레이트로 일직선인 정상적인 주가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단기간 그 과열로 걸려서 매매가 또 단일가 거래로 바뀌는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상한가를 한 방에 찍을 수 있는 거리면 찍을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넓게 더 긴 시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진짜 이런 스트레이트 상승은 없습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되고, 그 말은 즉슨 어쨌든 하방 혹은 상방인 건데, 하방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해서
했을 때, 최소화한 통계를 가지고 매매를 했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거는, 이미 여기서 지금 매매를 하시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었어요. 주가가 다시 이렇게 빠져버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뭐 평균 단가가 이 정도 되겠죠. 여기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찍고 다시 빠지더라도 본전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절반은 매도를 했잖아요. 그럼 일부라도 요거라도 요 반만큼이라도 챙겼고 잃지는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만약에 빠진다고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겠다? 지금 매수를 한다? 그럼 손절을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어디로? 뭐 한 마이너스 5%? 좋아요. 마이너스 5%에서 이 정도까지 빠졌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제 타점의 기준에서 이 정도까지의 지금 주가 눌림은 기다려도 되는 눌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제자리까지 오면 마이너스 15% 구간이거든요. 이거 계속 두실 건가요? 안 되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매매하려는 타점에 있어서 하방으로 다운사이드가 크기 때문에 손절을 하더라도 손실폭이 굉장히 클 것이고 위험이 그만큼 따른다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운사이드는 작고 업사이드가 큰 종목으로 매매를 하자. 그리고 기본적인 요런 박스 원리라든지 내가 매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 내에서 그래도 최소한 아래쪽에서 우리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원리로 우리 주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싸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아야죠. 근데 아래쪽에서 어떻게 잡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기법과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뭐 차츰 제가 하나씩 영상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좀 팩트로 기억하셔야 될 거, 어느 타점에서 매매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현재 매수를 하려는 그 타이밍이 다운사이드가 크냐 업사이드가 크냐, 그거는 좀 계산을 한 번씩 하고 진입을 하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여러분들께 교육 명목으로 좀 교육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한번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